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력이 있고 독보적인 기업이라는 거다. 이런 기업을 고르셔야 되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식 ROE 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통하기가 어렵다. 저는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 요즘 방송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자인지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침에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시황 정리하고 있고요. 자랑 하나 하자면 요즘 한 2,500분, 3,000분 정도가 아침마다 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10배 뻥튀기 하면은 3프로 TV와 밥 먹을 수 있다. 보고 있고 저녁 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청자 이제 1,000명 넘었어요. 평균 시청자도 1,000명 찍기는 또 처음인데 열심히 또 방송하고 있고, 말 그대로 그냥 가치 투자, 안 잃어버리는 투자를 위해서 안전한 종목, 확실한 종목, 확률이 어디가 높냐, 이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테이버입니다. 네. 진짜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꾸준함과 성실함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맨날 하고 있죠. 네, 저는 테이버님 진짜 막 1만, 2만 때부터 봤는데 언젠가 성공할 줄 알았지만 진짜 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3만 넘었습니다. 네, 13만 넘으시고 조회수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네. 네, 그러신데 그러면 또 오늘도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는 한 2,600, 코스닥은 900, 뭐 이 정도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흔들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코스피를 이끌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 뭐 HBM도 마찬가지고 DDR5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수요 공급 사이클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올해 감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증산을 하고 증설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파가 풀로 차고 난 뒤에 증설을 해서 우리가 공급량을 많이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가 되면은 그럼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조금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는 시장이 되겠구나 하고, 그때 되면은 반도체를 팔아야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은 감산 초입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재고가 줄어드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아직은 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굳이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큰 그림이 있다라는 점 봐주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립니다. 뭐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유동성에 의한 등락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는 여전히 돈이 많은 상황이에요. 뭐 돈이 SBB 때문에 풀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2020년도에 풀었던 돈이 아직까지 여전히 뭐 통장에 잠겨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임금 상승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걱정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력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점, 유동성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빠른 순환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돈을 많이 잃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조심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흔들림은 있어도 뭐 하반기 내년 초 이렇게 봤을 때 우상향은 더 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사이클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큰 그림으로는 여전히 우상향이긴 해요. 다만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 애플 실적 발표를 계기로, 그리고는 8월 CPI 기준을 보시면은 8월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8월 11일 금요일장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7월의 상승분이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냐, 혹은 지난 3개월 동안 한 20% 넘게 올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도에 겪었던 20% 30% 이런 것보다는 5에서 10% 정도의 약간의 뭐 0점 조절 정도의 시기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끝나면은 또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7만 전자에서 한 6만 8천 원, 9천 원까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기간별 투자 수익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여기 나와서도 또 식사 자리에서도 형님
삼성전자 물려 계시면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네. 왜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뭐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PBR 기준으로 0.85, 0.9면은 바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그쵸 감산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확실히 바닥을 잡아준 것도 있지만 그냥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더 빠지기 어려운 주가까지 내려왔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러면 2위로 올라가기 어려운 평가는 언제 받을 거냐? 그걸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1.3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증설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제품들이 함유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다 놓고 봤을 때는 요번에는 삼성전자가 고점까지 가면은 적어도 8만 원, 많으면은 9만 원, 진짜로 시황이 너무 슈퍼사이클처럼 좋아지면 10만 원까지도 트라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5만 5천 원 기준에서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한 2025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2년 정도, 2년이면은 수익률이 60%, 70%, 80%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가 조금 더 선반영으로서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은 7만 원대까지 왔어요. 6개월 만에 7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네.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샀을 때 2025년도에 8만 원을 갈지 10만 원을 갈지는 모릅니다. 다만 2025년 1년 반 동안 8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좀 길게 봤을 때 2년 반 동안 8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게 예금보다는 수익이 좋겠지만 다른 종목보다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낮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차익 실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같이 녹여서 생각을 해야 된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반등, 상승을 꽤나 많이 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7만 전자는 안 깰 거야라고 하고 7만 원으로 갈 거야라고 표현을 하지만 8만 원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에서 그게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밀리면은 매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매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또 단기에 차익 실현하는 그런 돈의 움직임 이것도 존재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이게 좀 과하게 올라오면은 당연히 조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삼성전자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2년 반 동안 8만 원일 수도 있고 뭐 더 많게는 뭐 10만 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느 게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9만 원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9만 원 정도면은 확실히 좀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계산기를 ROE를 넣고 배당을 넣고 실적을 넣고 뭐 PER, PBR 다 넣어보면은 뭐 그 정도에서 좀 나오는데 2020년도에도 우리가 9만 6천 원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어디서부터 매도를 했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7만 원을 넘어갈 때부터 기관 외국인이 계속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그저 그때 장이 좋고 그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을 한다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냥 단순히 로직상에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봤다라고 하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은 아마 8만 원 중반대 정도면은 충분히 좀 기관 외국인도 매도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HBM이나 차량용 반도체나 뭐 인공지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막 10만 원 더 뚫고 올라가고 막 이런 가능성은 그래도 크지 않다고 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월급을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단기 아르바이트식으로 한 5만 원, 10만 원짜리의 추가적인 수익이 HBM에서 붙는 거고 또 뭐 AI에서 붙는 거고 로봇에서 붙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큰 규모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미래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메모리 대비 너무 규모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야근 수당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받으면 분명히 좋긴 한데 기본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표시가 좀 덜 나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더 인센티브가 더 붙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정도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AI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하루짜리 단기 알바 수준의 아주 조그만한 이제 매출과 이익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급이라고 표현하신 게 기존 메모리 네. 반도체인 거고 네. 거기는 약간 성숙산업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메모리는 지금 글로벌에서 이제 우리가 D램 기준으로 보시면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 기업을 포함하더라도 네 군데, 다섯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끝났죠. 아. 그리고는 또 돈이 있다고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냐 그러면은 돈이 있어도 진입이 안 되는 시장이고 워낙 기술이 오랫동안 쌓였다 보니까 이 시간을 돈으로 따라잡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 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또 갑이거든요. 본인이 물량을 조절하면서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이제 때려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안 망한다 혹은 삼성전자 갑이다.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익률이 등락폭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주가도 매우 좀 등락폭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말씀해주신 뭐 야근 수당 부분이나 부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션이 크지 않아요? 일단은 메모리 대비로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HBM이 지금부터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한 10%에서 15%, 많이 벌면 20% 정도 플러스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주가에 녹여낸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목표가를 8만 원 받던 거를 20% 추가한다 그러면은 96,000원이 될 것이고. 근데 삼성전자는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적을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목표 주가를 뭐 14만 원, 15만 원 잡는다라고 했을 때 20%를 추가하면은 뭐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구간에서 정말로 돈을 잘 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뭐 보고서를 보시면서 0점 조절,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에 0점 조절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사이클의 고점에서 어느 정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는 게 투자에는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막 폭발적으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앞으로 그런 뭐 인공지능 혁명에 힘입어서 차량용 반도체에 힘입어서 정말 이렇게 더 폭발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 사이클을 그리면서도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지만 그 기울기가 다른 거죠. 근데 우상향이라는 거는 장기로 보면 우상향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애플이나 구글, 마소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시면은 얘네들은 매 분기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그 뭐 미국의 뭐 규제 혹은 미국의 제도 이런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생산을 외주를 맡긴다라는 이런 사업 구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20%대 30%대가 나와줘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별로 주가에 흔들림이 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그리고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적자죠. 지금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5조가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잘 벌 때는 15조, 20조 벌던 회사가 못 벌 때는 뭐 5조, 10조 적자를 내버리니까 당연히 파도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D램, 메모리 반도체 기준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때는 50%가 나와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시면은 적자가 나오죠. 파도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 특히 하드웨어를 제조해서 납품한다라는 특성상 재고 관리에 따라서 이게 가격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사가는 사람한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장기로는 우상향이 맞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다만 조금 오히려 매매를 좀 꾸준히 하시는 편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을 얻기가 쉽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수익을 쌓아갈 수 있고 미국은 그냥 사놓고 안 파는 게 좀 더 수익을 쌓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기에 안정적인 주식, 돈을 확실하게 벌 주식에 집중하는 걸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반도체는 거기 들어가요? 반도체는 계속해서 파도를 타면서 계속 이제 어찌 보면 돈을 복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을 보시든 아니면은 뭐 생산을 하는 이런 뭐 돈의 투자의 규모, 생산의 규모 이런 걸 다 놓고 보셨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아니면은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케미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나가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해외에 경쟁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보더라도 GM에, 포드에, 스텔란티스에, 테슬라에 너무 자동차 회사가 많습니다. 일본을 봐도 중국을 봐도 유럽을 봐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레드오션이 될수록 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익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반도체라고 딱 하면은 그죠? 우리나라 아니면 대만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D램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와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거의 독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우리가 마땅히 투자를 해야죠. 다만 이게 내수 중심
혹은 어디를 보더라도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 모아가도 괜찮은가요?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된다. 아직까지 고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죠. 네. 근데 그쪽은 아무래도 좀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이 많이 좀 들어가고 기관 쪽에서 많이 좀 보는 편이고, 그리고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는 거는 뭐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인데,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아니면은 여러 뭐 창구를 통해 가지고 뭐 카톡도 마찬가지, 텔레그램도 마찬가지, 유튜브에 뭐 경제 TV에 여러 창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고는 또 한국 주식과 함께 글로벌 주식을 다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2, 3년 전 기준에서는 주변에다가 미국 주식 말씀드리면은 그게 뭐예요? 이거였는데 지금은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랑 우리나라랑 무슨 차이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낫겠네 하고 그걸 투자를 하세요. 무슨 소리냐? 다들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지식 수준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하시면은 조금 크게 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점점 FM화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소부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쵸, 수급이 좋고 막 이렇게 기대감에 차트가 예쁘고 이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진짜 돈 드는 기업에서 진짜 기술이 있는 기업을 고르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업 선택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그런 기업 몇 개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ISC도 또 SK 인수가 되기도 했죠. 뭐 후공정에서 테스트 이런 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 TCK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제가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고 솔브레인 이런 데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은 꾸준한 영업이익률. 그리고는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5% 전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SC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하나머티리얼즈 혹은 TCK 이런 데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20%, 25%, 30%씩 나와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구한테 파느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가는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TSMC, 뭐 DB하이텍 이런 데서 얘들의 소재와 부품을 사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영업이익률을 20%, 30%씩 남겨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게 곧 기술력이에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력이 있고 독보적인 기업이라는 거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영업이익률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내면서 경쟁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남겨먹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을 고르셔야 되고,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와 그 다음에는 DB하이텍의 파운드리와 그 다음에는 TSMC의 파운드리를 비교하면은 TSMC는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가요.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40%까지 갔다가 지금 20%대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삼성전자는 명백하게 뭐 파운드리만 비교된 건 없지만 그쪽 또한 20, 30%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TSMC가 많이 돈을 벌고 많이 남길 수 있는 이유는 그게 기술력이 높기 때문이고, 그러니 미국에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TSMC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소부장 기업들을 공부하셔서, 그리고 이게 꾸준하게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률이 성장하고 혹은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는 기업을 고르시면은 실패 확률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ROE 이런 걸 봐야겠네요. ROE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봐요. 왜냐하면 ROE는 이게 뭐 재무적인 특성인데, 배당을 꾸준히 많이 주면은 ROE는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근데 배당을 좀 적게 주면은 ROE는 계속 떨어집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ROE를 보고 투자하시면은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미국의 대표적인 애플 같은 경우에는 ROE가 150%가 나옵니다. 이게 회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100%가 넘게 나와요, ROE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고, 투입 자본 대비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게만 그쵸, 중소기업일 때 한 25% 나오던 기업이 10년만 지나면은 막 5%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그러니까 자기 자본입니다. 번 돈을 주주한테 주든 투자를 하든 하면서 이 돈을 자꾸 줄여야 ROE가 유지가 되고 올라가는데, 이 돈을 쌓아놔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져서 ROE가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은 투자할 기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식 ROE 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